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물가 불안은 여전했지만 그 개별 종목들의 그 이슈로 해서 하락은 했지만 좀 하락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이 끝났습니다.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수도 그 3만 3천 건이 증가를 한 그 25만 8천 건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고, 또 여러 가지 그 지표에 대한 해석이 이제 서로 좀 달라지면서 시장이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어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상승을 했고 AMD는 하락을 했고 이런 모습도 동시에 보인 날이었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0.49% 거기에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역시 오늘도 외국인은 그 매도를 강하게 하면서 오늘도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장 자체가 상승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삼성전자도 오늘 400원 오르면서 끝나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는 변함없이 오늘도 계속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6,038억을 순매도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도 2,70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2,901억을 순매수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600을 못 지키고 다시 2,596.91포인트로 어제보다 0.09% 정도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0.4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의 시총 상위에서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전부 좀 어려웠고, 특히 이제 HLB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는 상승폭을 줄이면서 뒷걸음질 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1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9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47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770.98포인트, 어제보다 0.58%가 떨어지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아시지만 기술적으로는 코스피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음봉이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위축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역시 이틀째 음봉이 나타내면서 굉장히 현재로서는 상승 기조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350원 40전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반응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3,937억이나 또 팔았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기관은 2,304억을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323억을 샀는데 기관은 또 640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서로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319억, 기관은 94억 이렇게 매도를 했고, 반면에 이제 삼성바이오하고 현대차나 셀트리온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매수를 한 그런 종목이고, 기아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매수하고, KB금융도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샀습니다. 260억, 80억. 그 다음에 신한지주도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이 211억을 팔았고 기관은 24억을 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그런 종목이 됐고 315억, 17억.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은 54억 샀는데 기관은 67억 팔았고, 에코프로는 또 반대로 외국인이 25억 팔았고 기관이 23억 샀고, HLB는 오늘 이제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도 외국인이 29억을 샀고 기관은 22억을 팔았고, 리가켄 바이오는 외국인이 120억을 팔았고 기관은 54억을 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은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오늘 이제 출판 유통, 뭐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막 상한가 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이제 작가 그 한강의 그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결정타였죠. 그래서 뭐, 서점가 난리가 났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 저도 지금 아는 분 계셔서, 좀 통화해보니까 뭐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단기적 이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바이오 제약 뭐 이쪽에서, 이거는 뭐 아시지만 이슈별로, 명암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좋은 거는 가고, 나쁜 건 떨어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약 바이오를 볼 때는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급 라인 체크하는 것밖에 정확하게 근접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슈에 따라서, 근데 그 이슈에 따라서도 이게 수급 라인을 지켜가면서 조정을 받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거의 차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가 뭐 큰 건 아니지만 400원 올랐으니까 장중에는 6만 원이 살짝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뭐 어쨌든 간 삼성전자가 방향을 틀면서 그 반도체 전체는 아니고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오늘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뭐 특징을 본다 그러면 작가 한강 씨가 그 노벨상을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출판 유통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치고 나온 것.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뭐 단기적인 이슈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까지의 출판 유통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뭐 옛날에 우리 이제 케이팝이 그랬듯이,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저는 산 거는 아니지만 이상하진 않다. 이렇게 뭐 앨범 잘 팔린다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회사 주가도 올라가는데 뭐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제 이것마저도 없었다면 오늘 진짜 힘든 시장이었다. 그래도 그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그 막 상한가 가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그 섹터 수익을 끌어올려서 그래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굉장히 힘든 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오늘은 사실 그 시장이 좋은 시장이라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이 워낙 위축된 그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탓에 이제 그 시장의 힘을 제대로 발휘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우선 이제 그 오늘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공개가 있었는데 이게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되고 30분 만에 끝났어요. 그 뭐 이유는 뭐 그 거기 이제 참여자 중에 누가 이제 뭐 이렇게 응급 그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그랬다 이랬는데 아무튼 뭐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막 유튜브 생중계하고 막 이러는데 1시간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뭐 또 시작하고 30분 만에 끝났는데 운전대하고 페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없죠. 이거는 자율주행 차니까. 그거 말고는 사실은 그렇게 큰 감흥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뭐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죠. 이 자율주행 차에서. 그게 또 그렇게 공개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시장도 별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주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못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뭐 대단한 그 임팩트를 주기에 좀 이게 뭐 워낙 좋은 장이면 그것도 또 가겠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3년 2개월 만에 한국은행이 국내 그 기준금리를 그동안에 이어오던 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면서 25bp를 인하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인하 발표를 한은에서 했는데
그래서 기준금리가 3.5%에서 3.25%가 이제 됐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당히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어서 미국이 지난번에 50bp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뭐 우리도 뒤따라하겠지 뭐 이런 거는 뭐 이미 나왔던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내려서 할 수 없이 내리는 거 말고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 상황이. 예, 물가도 뭐 내렸다고는 그러지만 그래서 뭐 25bp 내려가지고 그거 때문에 개인 부채의 이자가 뭐 3조 정도 준다는데 그게 소비로 이어져서 뭐 경제에 탄력을 받게 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꼼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한은이 아니고 한강에서 시장이 반응을 했어요. 한강에. 예. 소설가 한강이 이제 아시아권 여성으로 뭐 여러분 이제 뉴스 굉장히 여기저기도 많이 나오니까, 그 최초로 이제 노벨 문학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24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이지만 평화상 이후로 이제 두 번째 노벨상인데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가장 이제 근접해 있는 출판이나 출판 유통이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이 출판 관련이나 출판 유통에 관련 종목들의 일부를 막 상한가로 끌고 갈 정도로 그런 이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또 뭐 애써서 SNS 보니까 뭐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뭐 굉장히 자긍심 느끼고 좋은 일이다 뭐 이런 분도 있냐면 이제 어떤 분들이 뭐 이건 BTS만도 못하다는데 BTS하고는 다른 영역이죠. 이걸 뭐가 낫다 못하다 이렇게 비교할 거는 아닌데 그건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죠. 그동안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빨갱이 작가다 이게 5.18 뭐 4.3 이런 거를 주제로 해서 이제 작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블랙리스트에도 올랐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애써서 폄하할 뭐 그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뭐 이거 가지고 뭐 예스24가 뭐 상한가가 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사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봐요. 그거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미친 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뭐 그럴 때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반응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자기가 안 샀다고 그래서 미쳤다고 이렇게 반응하면서 폄하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 노벨 문학상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건 진짜 반갑고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을 잘하려면 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어찌 됐건 이걸 긍정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외국인들의 수급. 근데 오늘 보면 외국인들 수급이 아직 멀었어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서 6천억 넘게 지금 팔았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전체 시장, 삼성전자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변화를 체크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장 판단의 핵심이에요. 이게 변화가 없는 한 시장 변화가 왔다고 쉽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까지는 어쨌든 오늘까지는 이제 오늘로 이번 주가 끝나니까 오늘까지는 전체 시장 수급도 아직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수급에서 반전한 게 전혀 없고 삼성전자 개별 종목으로 봐도 뭐 주가는 오늘 조금 올랐지만 그러니까 내려밀면서 때리지 않았다 이거죠. 지금 뭐 내려밀면서 때릴 이유가 없죠. 어제 만기를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는 오늘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 이외에 전체적인 시장은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관심 종목이나 이런 쪽으로 좀 종목별로 움직임을 더 한 걸음 들어가서 보면 역시 두 개예요. 실적하고 수급. 그러니까 실적이 괜찮고 수급이 따라주는가. 이 수급이 안 따라주면 실적이 좋아도 못 가죠.
그러니까 이 실적과 수급 두 가지를 충족하는 종목만을, 그런 종목만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도 실적과 수급을 개별 종목으로는 계속 체크해야 되고, 전체적인 시장의 변화는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의 반전이 가시적으로 일어나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뭐 미리 외국인들이 변할 거다라고 그래서 먼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만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상향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지 않을까, 이건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뭐 먼저 가서 막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좀 위험하죠. 그렇게 이제 시장을 볼 때 개별 종목으로는 역시 실적과 수급, 이게 이제 중요하다. 어젯밤에 이제 어제 저녁에 저도 이제 텔레그램에 보내드렸지만 굉장히 반갑고, 그 작가 한강 씨의 노벨 상 수상 소식이 뿌듯하고, 근데 오늘 마치 이제 금요일인데, 전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분 작품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거의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도 기쁜 일이죠. 외유 중에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국가적으로 진짜 기쁜 일이죠. 좀 더 재밌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부 당군의 자손인 건 맞지만, 이제 조금 하면 저랑 종씨고, 학교 동문이고, 뭐, 그래서 더 좋고, 우선은 작품이 좋아서 좋아했어요. 그래서 빼놓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작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평을 한다는 게 좀 웃기지만, 저는 이 한강 씨 작품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암만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한쪽에 희망을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를 이제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도 막 굉장히 어렵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희망을 안 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시장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참은 거를 이제 보답해줘요. 그런 거를 저는 많이 느끼고, 그래서 더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그 작품을.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슬곤생의 이현실이라는 가수가 부른 목로주점이라는 노래를, 근데 이게 가사가 참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해요. 월급 타서 로프 사고, 적금 타서 낙타 사고, 그래서 산에 오르고 사막에 가고, 막 그렇게, 그건 좀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목로주점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도 목로주점에는 30척 백열등이 이렇게 그네를 탄다, 흔들린다. 그 얘기가 이제 상당히 저한테는 굉장히 가사에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목로주점에서 30촉짜리 전구가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한, 기다리면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래서 오늘 올렸으니까 많이 좀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말에는 뭐 시간이 되시면, 뭐 보니까 막 찾는데요. 서점가에 계신 분한테 전화해 보니까 지금 막 한강시 옛날 책 재고 구하고 난리 났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또 구하실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작품 하나 구해서 좀, 주말에는 좀 읽어보시면서 또 이 목록 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희망을 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말 끝나고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